정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을 도와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되게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축하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정부의 입법을 도와주는 그리고 이행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키사는 개인정보 분야의 어떤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런 개인정보 관련 국제기구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수한 정책 사례들을 홍보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풀 명칭은 그렇게 되는데 줄여서 이제 GDPR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죠. 이 GDPR이라는 것은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회원국이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자국 법에 반영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법이고 상당히 내용도 방대하고 지켜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적정성 결정은 원래 아시아에서는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당시에는 거의 시도됐던 나라가 없었고요. 그래서 거의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이제 스타트를 빨리 한 건데 개인정보에서는 굉장히 국제협력 중에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국제협력 사업을 저희 원이 받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정리됐던 작업도 없었고 기존에 이 사업을 했던 사람도 없었고 레퍼런스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의 개인정보 법제도 영문화된 자료가 없어서 그걸 다 이제 현행화시켜서 만들어야 되고 감수받고 그 준비한 걸 이제 실제 EU에 소개하고 자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정성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거, 우리 개인정보보호 법제 연원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정성 결정에서 검토하는 상황들에 어떻게 부합이 되고 한국이 얼마나 개인정보를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권에 정말 요약본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딱 갖다 줬더니 너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또 키사에 대한 지명도가 있어요. 저희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신 점이 어려웠지만 또 보람이 있었던 점입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솔직히 저희가 하면서 자료를 얻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라든지 학계에 계신 교수님이라든지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을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적정성 초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정말 맞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2017년 1월 달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한국과 일본을 적정성 결정 우선 대상 국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하지만 당시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 권한을 통해서 적정성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부분 적정성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가장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법에 대한 적정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 적정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분들께서 동시에 적용받는 법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기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으로 하지 못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적용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정성 결정을 했었을 때 많은 기업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받은 위원회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EU 집행위에게도 알려드렸고요.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부분 적정성 협의를 진행을 해왔고, 월에 2번 이상의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적정성 결정을 했었을 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EU가 판단했을 때 GDPR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EU 현지에 사무실이 있지 않거나 EU 현지에 직접적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GDPR의 적용을 받는, 그래서 적정성 결정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적정성 결정의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라고 EC 쪽에서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EC 쪽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데이터 3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8년 11월에 정보통신망법과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이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안이 18년 11월에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데이터 3법 통과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계류가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다가 그 적정성 협의를 하면서 검토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인 국가기관의 정보 접근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진행하자고 하였고, 국가기관의 정보 접근은 크게 2가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그 부분의 하나와 법 집행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그 2가지 맥락의 검토를 진행을 하였고요. 2018년 9월부터 국가기관의 정보 접근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19년 말까지 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관계부처에서 협조를 주셨고, 법무부, 국정원, 대테러센터, 경찰, 검찰 등등에서 많은 협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호법은 2020년 1월에 통과가 됐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건 8월입니다. 근데 저희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 EC 쪽에 설명을 하더라도 그들도 조금 확신하기가 어렵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였어서 어느 정도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시행이 안 된 법안이고 내지는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검토안을 가지고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렇게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까지 포괄하는 적정성 결정이 최초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도 대단한 성과였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희가 이제 답변해야 되는 답변을 준비해는 자료가 점점 줄고 있어서 좀 임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희망 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를 하다가 말미에 저희 카운터파트 쪽에서 축하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약간 그 말을 듣고도 뭘 축하하는 거지? 다들 이렇게 좀 쳐다보고 저희 텔레컨퍼런스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지 했다. 이제 드디어 된 거냐?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 이제 날짜를 한번 조율해보자. 이래서 감회가 새로웠고, 그날 하루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적정성 결정이라는 거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 해당 국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GDPR의 수준과 동일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해당 국가가 EU 내에 있는 회원국과 동일한 그런 이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SCC라든지 BCR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면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기업 차원에서는 그런 SCC나 BCR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준수 비용,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공공부문까지 포괄해서 범위가 큰 적정성 결정의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정성 결정을 받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인권으로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이유가 그 개인정보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거든요. 그럼 국가적으로 신인도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해서만 부담을 줄어드리는 것이지, 사실상 개인정보를 이전함으로써 가져오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은 그대로 동반된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EU 집행위가 이 정도면은 재상국에 대한 검토는 끝냈고, 그래서 검토를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EU 내부 절차,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EDPB라든지 리베라든지 커미톨로지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제공해야 되는 국내 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집행 사례라든지 참고할 만한 모든 자료를 지금 저희 원에서 진행해가지고 관련 부처 협조 받아서 제공하고 있고요.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결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주요 국가, EU라든지 미국 쪽에 조금 포커싱이 더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 국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찾아서 기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